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66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조합픽도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엄상백, 원정팀 LG의 선발은 디트릭 앤슨입니다. 직전 잠실에서 3연전을 치르고 잔여 경기 일정으로 수원으로 넘어와 한 경기를 더 치르는 두 팀입니다. 앞서 3연전에서는 1차전 LG가 자신들의 천적 KT의 벤자민을 공략하면서 먼저 승리를 챙겼지만 2차전과 3차전 KT가 내리 역전승을 따내면서 흐름을 탄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KT 선발 투수는 엄상백인데 올 시즌 25경기에 등판해 11승 9패, 평균 자책점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기복이 있는 엄상백이지만 구위가 괜찮기 때문에 소위 긁히는 날에는 퀄리티 스타트 그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한 번의 LG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 중이고 당시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LG와의 3연전에서 마무리 박영현을 포함해 상당수의 불펜 자원들이 투구수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선발 투수 엄상백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버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선 3연전에서 두 경기를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탄 KT인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디트릭 앤슨인데 앤슨은 올 시즌 26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긴 앤스고 9수에서 벗어나 10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한 번의 KT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 중이고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엄상백과 비슷한 상대 전적 기록을 갖고 있는 앤스입니다. LG 역시 직전 KT와의 3연전에서 접전을 펼치면서 불펜 소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투수 앤스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줘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과 목요일 경기를 모두 경기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었던 만큼 LG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앤스가 원정 경기 등판에서 6승 2패, 홈 경기 등판보다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앤스가 5에서 6이닝 정도를 잘 버텨준다면 LG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김유나,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정현수입니다. 두 팀 모두 목요일 경기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키움은 어제 삼성과 투수전을 펼치면서 0대0으로 연장전에 들어갔고 11회 초 삼성 구자욱에게 솔로 홈런 한 방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0대1 석패를 당했습니다. 롯데 역시 어제 한화의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상당 시간 경기가 지연됐었고 두 팀이 타격전을 펼치면서 자정이 넘어서야 경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롯데가 신승을 거뒀지만 롯데는 부산에서 고척돔까지 바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른 키움이 체력적으로는 롯데보다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선발 투수들은 모두 올해 데뷔한 루키 김유나와 정현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키움 김유나는 올 시즌 이미 롯데 상대로 2경기 등판에 6이닝 동안 안타 12개를 허용하면서 롯데 타선에 고전했었고, 롯데 정현수는 2번의 키움전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현수는 직전 삼성전 선발 등판 기회를 얻었을 때 3이닝 동안 3실점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직전 경기 불펜 소모와 체력 소모를 고려했을 때 타격전 구도 및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레인저 수아레즈,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레이날도 로페즈입니다. 필라델피아 수아레즈는 올 시즌 21경기 11승 5패, 평균 자책점 2.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6월까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던 수아레즈인데 7월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상 복귀 전이었던 직전 캔자스 시티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6월 9일 뉴욕 매치전 10승을 찍은 이후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겼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수아레즈입니다. 올 시즌 지구 라이벌인 애틀랜타를 상대로 한 경기 등판했었고 승패 없이 5이닝 3실점을 기록했는데 커리어 내내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수아레즈입니다. 애틀랜타 타자들은 수아레즈를 상대로 통산 128타수 27안타, 타율 2할 1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아레즈에게 다소 고전했는데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 주무기인 싱커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땅볼 유도에 능하고 싱커 외에도 커브와 체인지업, 커터 등 다양한 구종들을 잘 구사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5이닝 정도는 잘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레이날도 로페즈인데 로페즈는 올 시즌 21경기 7승 4패, 평균 자책점 2.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로페즈인데 지구 라이벌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도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페즈는 올 시즌 2번의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0.82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 역시 1할 7푼 5리일 정도로 올 시즌 필라델피아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마르셀 오즈나와 맷 올슨 등 핵심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목요일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로페즈가 등판하는 이번 경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의 선발은 제이크 허빈,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마나가 쇼타가 유력해 보입니다. 워싱턴 어비는 올 시즌 27경기 9승 10패, 평균 자책점 3.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데뷔 2년차를 맞는 어빈인데 27경기나 선발 등판했을 정도로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주고 있고 승률은 다소 아쉽지만 팀이 워싱턴인 걸 감안하면 데뷔 2년차 시즌에 9승을 기록한 저력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시카고 컵스였고 4와 3분의 1이닝 1실점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어빈입니다. 다만 올 시즌 유독 홈에서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어빈인데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홈 경기 등판에서는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기록한 피홈런이 8개일 정도로 장타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어빈인데 컵스 타선이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마나가는 올 시즌 24경기 10승 3패, 평균 자책점 3.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이마나가인데 당초 LA 다저스에 입단한 야마모토 요시노부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야마모토는 진작에 부상 아웃된 상황이고, 반면 이마나가는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어느새 10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과 WHIP 역시 준수한 수치를 기록 중이고, 높은 회전수를 지닌 포심 패스트볼과 타자들의 헛스윙을 잘 이끌어내는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마나가를 처음 만나는 워싱턴 타자들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컵스는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직전 피츠버그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기록한 팀의 총득점이 41점이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스즈키 세이야와 이안 헵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하위 타선에서도 미겔 아마야와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타선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이마나가가 등판하는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컵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지 브래들리,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마틴 페레즈입니다. 템파베이 브래들리는 올 시즌 19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3.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 시점 템파베이의 1선발로 자리 잡은 브래들리인데, 8월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3패, 평균 자책점 8.14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에 달할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안타와 홈런을 다소 허용하고 있는 브래들리입니다. 리그 최정상급의 수직 무브먼트와 평균 96마일 정도의 구속을 지닌 포심 패스트볼은 확실히 위력이 있는 공이지만, 8월 들어서는 브래들리의 9위를 앞세운 피칭이 상대팀 타선에 공략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타자들이 브래들리를 처음 만나지만 샌디에이고는 여전히 팀 타율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래들리가 쉽사리 승부를 들어가다간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마틴 페레즈인데, 페레즈는 올 시즌 21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로 팀을 옮긴 뒤 5경기에 등판해 1승 0패,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하면서 수치상으로는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페레즈입니다. 다만 등판한 5경기에서 피홈런 6개를 기록했고, 이닝 소화력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얀디 디아즈를 필두로 템파베이 타선에 다소 고전했었던 페레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레즈가 경기 초반 흔들린다면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양키스의 선발은 마커스 스트로먼,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에릭 패디입니다. 양키스 스트로먼은 올 시즌 25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3.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콜로라도전 등판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아 승리를 챙긴 스트로먼입니다. 올 시즌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스트로먼인데,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상대로도 다소 고전했었던 스트로먼인데,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은 스트로먼 상대로 통산 104타수 34안타, 타율 3할 2푼 7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폴 골드슈미트와 토미 팸이 스트로먼에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트로먼은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키스는 직전 워싱턴과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홈런 51개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런 저지가 직전 3연전에서는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팀 타선 역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지뿐만 아니라 후안 소토와 지안 카를로 스탠튼 역시 직전 워싱턴과의 3연전에서 침묵하면서 한 수 아래 상대인 워싱턴에게 일격을 맞은 양키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소토와 저지, 스탠튼으로 이어지는 2, 3, 4 중심 타선이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에릭 패디인데 패디는 올 시즌 26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3.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KBO 리그를 평정하고 올 시즌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돌아온 패디인데 화이트삭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됐고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세인트루이스 입성 후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패디인데 5경기에 등판해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미네소타전 등판에서도 6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패디입니다. 패디는 양키스의 에런 저지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안 카를로 스탠튼과 DJ 르메유, 재즈 치좀 주니어에게는 약했던 만큼 이 선수들과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불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패디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최근 타격 페이스가 한풀 꺾인 양키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존 그레이,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JP 시어스입니다. 텍사스 그레이는 올 시즌 22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는데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올 시즌 기대 이하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클리블랜드전 등판에서도 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허용하면서 7실점을 기록했고 조기 강판됐었던 그레이입니다. 올 시즌 한 번의 오클랜드전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대 선발이 다름 아닌 시어스였고 시어스가 6.1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그레이와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심한 그레이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JP 시어스인데 시어스는 올 시즌 26경기 10승 9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실질적인 에이스라 할 수 있겠고 올 시즌 2번의 텍사스전 등판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3.00과 더불어 피안 타율 2할 9리를 기록하면서 텍사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시어스입니다. 최근 텍사스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스 시어스가 등판하는 경기는 오클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프람버 발데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세스 루고입니다. 휴스턴 발데스는 올 시즌 23경기 13승 6패,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발데스인데 7월과 8월에 등판한 9경기에서 7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캔자스시티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발데스인데 캔자스시티 타자들은 발데스 상대로 통산 54타수 9안타, 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특히 캔자스시티 타선의 에이스 바비 위트 주니어가 발데스 상대로 통산 9타수 1안타로 약했던 만큼 발데스가 소위 긁히는 날이라면 캔자스시티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세스 루고인데 루고는 올 시즌 27경기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7월 초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루고인데 7월 말부터 8월 현재까지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 선발 등판에서 5.1이닝 동안 안타 11개를 허용하면서 6실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한 루고입니다. 올 시즌 4월 11일 휴스턴전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루고지만 당시 휴스턴의 경기력은 좋지 못했고 현재 휴스턴은 가을 야구가 점점 다가오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좋아진 만큼 이번 경기는 루고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 타자들이 루고 상대로 통산 42타수 18안타,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고 최근 루고의 폼이 떨어진 걸 감안하면 휴스턴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파블로 로페즈,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케빈 가우스먼입니다. 두 팀의 에이스 투수들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로페즈는 올 시즌 26경기 12승 8패, 평균 자책점 4.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에이스답지 않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로페즈인데 7월 중순부터 안정감을 다시 찾으면서 최근 등판한 6경기에서 4승을 챙겼습니다. 토론토 타선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던 로페즈인데 토론토 타자들은 로페즈 상대로 통산 34타수 4안타, 타율 1할 1푼 8리를 기록하고 있고 홈런을 기록한 타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로페즈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 타선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론토에게 강했던 선발 투수 로페즈가 최대한 긴 이닝을 먹어줘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케빈 가우스먼인데 가우스먼은 올 시즌 26경기 12승 9패, 평균 자책점 4.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우스먼 역시 로페즈와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7월부터 폼을 끌어올렸고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3승을 챙겼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5월 12일에 등판했었던 미네소타전에서 3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7실점을 기록했었던 가우스먼이고 로이스 루이스와 트레버 라나크 등 미네소타의 주요 타자들에게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조나단 캐넌,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타일러 맥길입니다. 화이트삭스 캐넌은 올 시즌 17경기 2승 8패, 평균 자책점 4.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고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팀이 리그 전체 승률 꼴찌인 화이트삭스인지라 호투한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적이 많았고 8월 들어서는 캐넌 본인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내리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목요일 기준으로 6연패를 기록 중이고 선발 투수 캐넌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츠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은 타일러 맥길인데 맥길은 올 시즌 10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 블랙번의 부상 이탈로 인해 마이너에 내려갔었던 맥길을 급히 콜업한 매치입니다.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고 제구가 흔들리면 볼넷 허용이 많아지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맥길이 경기 초반 흔들린다면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다만 원체 팀의 체급이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원정팀 매츠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맥길이 안정감이 떨어진다 해도 매츠가 화이트삭스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매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오스틴 곰버,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알버트 수아레즈입니다. 콜로라도 곰버는 올 시즌 25경기 4승 9패, 평균 자책점 4.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욕 양키스전 등판에서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6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한 곰버입니다. 경기력 기복이 있는 투수라 소위 긁히는 날에는 6에서 7이닝까지도 이닝을 먹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3, 4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갈 수도 있는 투수라 볼티모어라는 강팀을 상대로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알버트 수아레즈인데 지난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선수고 올 시즌 다시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26경기에 등판해 6승 4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수아레즈고 찰리 블랙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콜로라도 타자들이 수아레즈를 처음 만나는 만큼 수아레즈의 공을 얼만큼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팀의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최근의 흐름대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볼티모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볼티모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엔젤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엔젤스의 선발은 사무엘 알더게리,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조지 커비입니다. 엔젤스 알더게리는 얼마 전 엔젤스가 마무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를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시키면서 팀에 합류한 유망주 투수고 이번 시애틀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알더게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좌완 선발 투수고 구위보다는 제구와 볼 배합에 중점을 두는 투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구와 더불어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4가지 구종을 던지고 직구는 회전수가 높아서 구속에 비해 구위가 더 좋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팀 시애틀은 현재 팀 타율 2할 1푼 6리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 중이고 좌투수 상대로는 팀 타율이 2할 6리, 1푼이 더 떨어지는 만큼 생전 처음 보는 알더게리의 공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인절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신승을 거두면서 길었던 7연패를 끊었고 최근 시애틀을 상대로 6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경기를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조지 커비인데 커비는 올 시즌 27경기 9승 10패, 평균 자책점 3.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다소 고전하고 있는 커비인데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6.52를 기록했을 정도로 커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경기에서 기록한 피안타가 32개, 피홈런이 6개였을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공략을 당하고 있고 올 시즌 본인이 잘 던진 경기에서도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노디시전 또는 패전을 기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7월 14일 에인절스 원정 등판에서도 6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역시나 타선의 빈공으로 인해 2대1 한점차 석패를 당했던 시애틀이고 역시나 패전을 기록했었던 커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로는 커비가 5에서 6이닝 정도는 잘 버텨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나 시애틀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애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애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애리조나 갈렌은 올 시즌 22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2승, 지난 시즌 17승을 기록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갈렌인데 올 시즌에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한 경기 잘 던지면 그 다음 경기는 고전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갈렌이고 최근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허용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5일 다저스전 등판에서도 4이닝 동안 안타는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볼넷을 3개나 허용하면서 3실점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갈렌은 다저스의 에이스 3인방 오타니와 무키베츠, 프레디 프리먼에게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애리조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인데 커쇼는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템파베이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 다소 고전했지만 패전은 면했던 커쇼입니다. 올 시즌 데뷔 17년차를 맞는 다저스의 레전드 커쇼인데 전성기는 지났지만 7월 말 복귀 후 보여준 퍼포먼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자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내내 애리조나 타자들을 상대로도 강했기 때문에 커쇼가 5이닝 정도를 잘 버텨준다면 다저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리조나의 코빈 캐롤이 커쇼 상대로 통산 8타수 5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는데 캐롤은 목요일 뉴욕 매치전에서 말로 홈런 포함 홈런을 2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만큼 커쇼는 캐롤과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블레이크 스넬,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애덤 올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스넬은 올 시즌 15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야심차게 영입한 스넬인데 전반기에는 부상과 부진으로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7월 중순부터 폼이 올라오면서 팀이 기대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체 구위가 좋은 투수고 3명 정도를 제외하면 마이애미 타자들이 대부분 스넬의 공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타격감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 투수 스넬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애덤 올런데 올런은 올 시즌 2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5.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4년생으로 2022년에 오클랜드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투수인데 사실상 현재 마이애미의 대체 선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 5.2이닝 1실점, 기대 이상의 호투를 보여주면서 선발승을 챙겼던 올러지만 표본이 크진 않더라도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타자들 몇몇에게 약했던 지표가 있는 올러고 상대팀 선발 투수가 블레이크 스넬인 걸 감안하면 마이애미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66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